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 주식입니다.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우리 시장 환호를 외쳤었죠. 저도 굉장히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화수목금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는 시장이었습니다. 전일에도 양시장 하락세로 크게 좀 마감을 지었던 만큼 어떠한 이유에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나타내고 또 어떠한 모멘텀으로 이렇게 반도체주들은 또 그 사이에서 올랐는데요. 오른 이유들이 무엇인지 멘토님들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다음 주장 갈만한 중요한 종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만 진행하는 라떼 주식 방송 정말 에스프레소와 같은 쓴맛만 보고 계신다면 부드러운 라떼와 같은 종목을 저희가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2시간 여유롭게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 12시부터 2시까지 저희가 2시간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한 주간의 강세 업종 그리고 종목 진단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두 분의 멘토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시장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마친다면은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똑같겠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주 주목할 만한 공략주, 대응 전략까지 방송에서 속 시원하게 저희가 오픈을 하면서 전략들까지 세워드릴 테니까요. 무료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여 방법 잘 참여하셔서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전석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2주 만에 출연하셨던 만큼 기다리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수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러한 하나하나 경력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전석 멘토님께서 수십 년간 경력을 바탕으로 발굴하신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종목을 발굴해 드릴 예정입니다. 세력을 알고 투자하자라는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차곡차곡 꾸준하게 적금처럼 수익을 불려가자라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오늘 1부 잘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2부는 최창림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우리 최창림 멘토님은 또 진짜 주식이라는 별칭을 보유하고 계신 만큼 매주 꾸준한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넥스트칩으로 저희가 6거래일 만에 18.8% 수익률을 안겨드렸었고요. 엘컴텍으로 14.53% 그리고 다날로 10% 드리면서 사실 출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꾸준하게 매주 엄청난 수익률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최창림 멘토님을 통해서 또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또한 여러분들 2부도 잘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다른 매력을 가진 멘토님과 어떻게 제가 소통할 수 있을까요? 참여 방법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단에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문자도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샵 3989번, 샵 3989번으로 개미대학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차차 한 분 한 분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1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라떼 주식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주린이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서 다음 주장에 어떤 종목들 공략을 해야 될지 그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전석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우리 전석 멘토님께서 발굴하신 또 매집비 프로그램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자, 하단의 방법으로 들어오신다면 우리 멘토님을 이 시간 이외에 그리고 라떼 주식이 진행하지 않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잘 활용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개미대학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주 만에 모셔볼까 하는데요.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전석 멘토님 어서 오세요. 예, 잘 지냈습니까? 팍스TV 시청자 여러분들 2주 만에 뵙습니다. 요즘 그 주식 시장 지난 한 주는 좀 가족하고도 좀 개인적으로는 가족하고도 좀 멀어지게 만드는 좀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월요일날 공매도 금지로 폭등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엄마 주식 사.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야. 네. 엄마 고생 끝났어. 지금 사 그랬는데 쭉 흘러내렸잖아요. 지수로 보면은 맞아요. 쭉쭉쭉 흘러내렸죠.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저기 희망찬 목소리로 전화했다가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제 저희 어머니랑 연락이 지금 제가 못하고 두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만큼 너무 힘든 한 주예요. 힘든 한 주. 그러니까 되게 멘붕이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제 에코프로 샀다가 그러니까 에코프로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뭐 맞아요. 고평가다, 뭐 저평가다, 기회다, 아니다, 성장이 멈췄다. 뭐 그래서 에코프로 사셨다가 이제 많이 저기 이제 다시 이제 흘러내렸는데 좀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일단은 반도체 먼저 좀 뭐랄까 좀 공략을 하고 에코프로는 반도체가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난 후에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뭐 3년 동안은 그래도 좀 LG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8,900조 그 저기 수장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전방 산업에서 수장고가 이렇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소재나 장비 쪽에서도 한 3년 정도는 그래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일단 반도체서부터 조금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로 넘어가는 전략이 좋고 그리고 지금 뭐 거의 박스권 움직임 때문에 박스권 움직임 때에서는 단타라든가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죠. 왜냐면은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매도하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좀만 늘으면 또 이거 뭐 저기 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에요? 손절하고. 조금 더 올라오면 샀다가 또 아니 아직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잡히지 않았어. 아직 기대하지도 마. 파월 의장의 어저께 발언처럼.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하고 또 저점에서 매도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내년 상반기까지 바라보고 실적 좋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올해 대비 내년에 실적이 대규모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그 종목들을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팍스경제TV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종목들도 긴 호흡입니다.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물려도 추가 매수해서 좀 갖고 가면은 결국은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갖고 나오기 때문에 좀 제가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좀 저기 뭐 추천해드린 종목들은 꼭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시고 뉴스 기사를 꼭 검색하셔가지고 해당 종목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이슈가 있는지 꼭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멘토님들이 계시는 이유고요. 또 라떼 주식이 이렇게 1부와 2부로 나뉘는 이유가 우리 2부에서 최창림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을 짧게 수익을 내주시는 스타일이신데 오늘 1부에서 전석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좀 무거운 종목, 실적을 바탕으로 또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면서 뭐 알아서 매집비 프로그램이 이렇게 딱 발굴을 해주긴 하지만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주시는 만큼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개인적인 입맛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종목으로 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석 멘토님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 매집비 프로그램 오늘도 저희가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또 설명드리면서 이제 들고 나오신 종목까지 공개를 할 텐데요. 일단은 이 시간 이외에 또 시장에 대한 전략들, 변동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석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단에 QR코드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실 때 자, 저희가 방송 중에만 무료 입장 받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시거나 문자도 방송 중에만 받고 있죠. 샵 3989번, 샵 3989번 개미대학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 말씀에 있어서 전체적인 요 두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 어땠을까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냥 우리 어머니와 이제 연락을 끊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의 시장이 되었죠. 근데 제가 이제 2주 전에 제가 이제 휴가를 가기 전에 그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이제 환율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때 지금 보여드리는 게 그때 제가 갖고 온 그 PT 자료인데 날짜만 바꿨어요. 한 주 마감 시황인데 날짜만 바꿨고 제가 다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 쳤을 때 1번 여기 1번이죠. 요때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 때 그때 이제 환율이고요. 2번이 중국발 유동성 위기일 때, 그다음에 3번이 코로나 때, 그다음에 4번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었을 적에 환율, 그다음에 그때도 이제 5번. 그럼 과연 지금 환율이 내가 주식을 때려치워야 할 때인가 아니면은 주식을 해야 될 때인가? 그 관점에서 좀 바라보자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맞아요. 이제 지난주에 그때 환율을 좀 예. 환율이 사실 1,400원, 그러니까 1,390원까지도 올랐었어요. 예. 그랬을 때 1,200원대까지 좀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나서 실제로 2주 쉬셨잖아요. 예. 예. 이번 주 월요일 날 환율이 1,200원대까지 예, 떨어졌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좀 시장이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요 PT 자료에서도 그때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5번에다가 제가 그때 당시 환율 1,356원을 이제 해놓고서 이제 물음표 놨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그때 다 공통점은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건데 지금의 환율은 과연 주식을 할 땐가 말 땐가 라고 했을 적에 제 의견은 주식을 할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환율이 고점이고 지수가 바닥일 때 외국인들의 그 수급은 뭐였냐면은 삼성전자를 사는 거였어요. 그죠? 아, 그렇다면 환율이 사실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긴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영향이시죠.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 예. 지수도 내려앉는 예. 건데 이렇게 환율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수급이죠. 외국인들의 수급. 그러니까 환율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의 크기는 네. 위기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만약에 뭐 리먼 브라더스 때 서너 번 찍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 1,400원까지 갔었잖아요. 1,400원대. 그때 작년 10월 달죠. 10월 달이죠. 그때 우리가 겪는 당대 위기가 그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국내 주식을 팔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 환율만 보는 게 아니라 수급을 봐야 된다는 수급도 같이 봐야 되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네. 환율이 딱 고점이 돼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할 시점이 왔을 때 외국인들이 수급을 좀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9월 30일 날 환율이 1,430원, 1,439원이죠. 고점 딱 찍은 다음에 제가 맨날 얘기를 했거든요. 삼성전자 보라고. 삼성전자.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위해서라도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다음서부터 9월 30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이 쭉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차트에서 보시면은. 그리고 그러면 환율이 떨어질 때 수급이 오르잖아요. 네. 그 이유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인다는 의미인가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그게 매력이 가장 크죠. 왜냐면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드니까. 환율이 여기서 만약에 1,400원대인데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그러면 환율만 그냥 1,200원대만 내려와도 환차익만 거의 15에서 20%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그런데 삼성전자라는 그 대형주를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의 코스피 시가총액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서 올리면은 환율이 떨어지죠. 그죠? 지수는 반대로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님도 보고 뽕 떴다고 그런 아주 그냥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저희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환율 고점에서는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 되게 이제 대형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환율을 보고서 사실 저도 공포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은 즉슨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우리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삼전을 7층에서 좀 많이 예. 매매를 했거든요. 예. 구매가 아니라 매수죠. 네, 예. 매수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저같이 신규 진입 이외에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사도 괜찮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네. 올해 9월 달에 네.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런 걸 절대로 제가 안 하는데 손절하지 않는 종목을 알려주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 종목이 뭐냐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셔갖고 손절을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신규로 진입한다 그러면 콜 괜찮다라는 거죠. 사셔도 된다. 신규 진입도 괜찮다. 예, 괜찮다. 그런데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SK 하이닉스가 있고 디램 쪽에 이제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보다는 그래도 삼성전자를 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SK 하이닉스는 약간 밸류에이션 상당 쪽에 있어요. 주가가 지금 그 SK 하이닉스 정확한 가격은 뭐 저기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13만 원대, 14만 원대 요 언저리에서는 밸류에이션 상단치이기 때문에 추가로 좀 올라가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7만 원대죠. 7만 원대 초반인데 7만 200원인가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20%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계산으로는 8만 4천 원 오버슈팅 나오면 8만 5, 6천 원까지 나온다. 근데 9만 원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9만 원 힘들 것 같고 8만 4천 원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실적주 위주로 이제 그 여러분들께 교육을 하고 종목 발굴하는 법 알려드리다 보니까 네. 당장에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살짝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톡방에서 나가십니다. 단톡방에 욕하고 나가세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진짜 전석 말대로 되면서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8만 4천 원까지는 내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약간 밸류에이션 상단인데 그렇다고 이제 SK 하이닉스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에 봤었을 적에 그래도 저는 이제 저평가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좀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낫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좀 환율을 좀 준비한 시트를 좀 말씀드리면은 그 11월 1일부로 갑자기 이제 외국인들 보유가 딱 증가가 됩니다.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보유 비중이 증가가 돼요. 그리고 환율이 뚝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네. 근데 저때 이제 10월 31일 날 삼성전자에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그래서 의미 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한테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HBM3 도대체 언제 만들어서 납품을 할 거야? 엔비디아에다 납품을 할 거야? 그거고 엔비디아가 아니라 하더라도 AMD라든가 두 번째로는 파운드리 3나노 공정 이거 언제쯤 너희들 돈이 돼? 그걸 물어봤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최대 분기 실적을 수출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샀다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좀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해서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내년에는 정고점을 넘는 10만 전자 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고점이니까 한 8만 원대는 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8만 4천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통 멘토님들께서 사실 이슈, 마감 시황하면 이슈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만 주시는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에코프로, BM까지 해서 에코프로까지 2차 전지 반도체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종목 제시해 주셨는데요. 2차 전지보다는 어쨌든 반도체 쪽으로 좀 비중을 넣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굉장히 속이 시원하네요. 저희 계속해서 이제 라떼 주식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눌 거고요.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발굴된 종목까지 저희가 방송 막판에 공개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그에 대한 대응 전략들 우리 전석 멘토님께서 이 시간 이외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QR코드 활용하셔서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989번 개미대학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개미대학 우리 전석 멘토님의 매집비 프로그램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또 아직까지 한 주 마감 시황에 대한 마지막으로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이제 이 수급창을 보면은요 외국인들의 그 간만에 제가 무슨 모습을 봤냐면은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들의 쌍끌이 매수를 좀 봤어요. 쌍끌이 매수를 받고 지금 빨간색으로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11월 1일에 보면은 삼성전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죠. 네. 저기 정확히 10월 30일 날 컨퍼런스 콜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전에는 매도했어요. 기사에서 계속 삼성전자 매도한다, 외국인들 순매도라고 했는데 컨퍼런스 콜 딱 나오고 나서 이렇게 외국인들 매수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 너무 그 우리나라 증시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다음에는 저기 파운드리 쪽에서 좀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들 제가 이제 매집비 돌려보고 좀 올 테니까 좀 다음 주도 좀 같이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석 멘토님이 참 좋은 부분이 뭐냐면요. 항상 그냥
종목만 제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실제로 보유하고 계실 만한 종목,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필두로 항상 전략들 이렇게 세워주시는 게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이렇게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만 보시는 것도 좋지만 평일에도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나 문자 잘 활용하셔서 참여하셔가지고 전석 멘토님과 1대1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간의 마감 시황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오프닝부터 지금까지 매집비 프로그램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건지 매집비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을 이제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을 벌려 들어온 돈, 그다음에 돈 벌고 나가는 돈. 이제 그거 이제 크게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이제 거래량이 있습니다. 거래량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매집을 했네. 응? 차트를 보면서 이제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부근에서 거래량이 솟으면은 이거는 매집이네. 그다음에 고가 부근에서 거래 터지면 털고 나가지 않았을까. 이제 뭐 그런 추론하는데 저는 좀 증권사 거래원을 통해 가지고 좀 의미 있는 매수 매도세를 좀 추출을 했어요. 의미 있는 매수 매도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맥커리 증권에서 매수는 100만 주인데 매도는 제로인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창구들만 제가 쭉 추적을 해가지고 집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움증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NH투자증권, 농협, 그다음에 삼성증권 이런 개인 투자들이 이제 흔히 개설할 수 있는 건데 특히 외국계 증권사라든가 뭐 기관 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증권사들은 개인 투자들이 쉽게 개설을 못 하잖아요. 그런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기관 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증권사에서 거래원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매도는 거의 없는데 매수만 엄청나게 많이 있네. 그런 것들을 전체 이렇게 증권사를 통해서 제가 추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를 이제 빅머니라고 하고 특정 창구. 유독 특정 창구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건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추론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매집비 프로그램을 뭐 돌려보시진 않겠지만 우리 멘토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예. 거래량을 한 종목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이 매집비 프로그램이 전체 종목을 다 확인을 해주는 건가요? 지금 이제 어떤 어플을 네. 통해서 이렇게 코스피 2,000개 뭐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000개 종목을 다 훑고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차트를 바라보고 이거 좀 수상한데 그러면 제가 날짜를 집어넣는 거죠. 시작일하고 이제 종료일을 집어넣으면 여기 보시면 시작일하고 종료일이 있는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6월 16일서부터 7월 3일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때 이제 매집비가 94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날짜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간의 평균 가격만 입력을 하면은 이제 매집비라든가 아니면 전체 창구 특정 창구 매집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6월 16일 날 이때죠. 이제 6월 16일 날부터 7월 3일까지 이때 매집비가 942%가 나왔는데 밑에 보시면은 제가 그 밑에 거래량이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신뢰도가 좋은 게 어떤 거냐면은 거래량이 솟은 종목에다가 매집비를 돌렸었을 적에 절대적으로 매집비가 이렇게 막 300%, 400% 높게 나오면은 그 종목은 이제 좀 돈을 벌러 들어왔구나 이 종목에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머니라든가 빅머니들이 다 잡혔고 이건 뭐 삼성전자 같이 뭐 대형주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환율 바라보고 삼성전자 지금 저가예요. 그리고 매집비를 돌려봤더니면은 뭐 478% 나오다 보니까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대형주뿐만 아니라 이제 뭐 중소형주라든가 에코프로도 있죠. 에코프로도 이제 상승하기 전에 이제 거래량이 밑에 실리는 부분이 보이시죠? 거래량이 딱 실리고 나서 보니까 430%가 나왔고 전체 창구 이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전체 창구 세력 매집 금액이 2,192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가 에코프로한테 열광하던 시기라는 거예요. 전체 창구 세력 매집 금액이 2,119억이었다는 게 특정 창구는 거의 없고, 그다음에 중소형주 뭐 뷰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349% 나오고 나서 쭉 올라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각형도 988% 나오고 올라갔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단톡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반도체가 이제 일단은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니까 반도체 업종 중에서 이렇게 매집비가 좀 높게 나오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조금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좀 알려드리고 싶은 욕심이 좀 큽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뷰노나 뭐 포스코 DX, 삼성전자, 에코프로 다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 타 멘토님들은 보실 때 뭐 호재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차트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멘토님께서는 정말로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착된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량이 포착된 종목들만 딱 들고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 매집비로는 보지 않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좀 입체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걸 보는 거죠. 네. 거래량이 증가가 됐어. 그러면은 그 거래량이 증가에 진짜 전체 증권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마트머니라든가 빅머니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겠죠. 실적이 좋아서 그런가, 어떤 재료가 있을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이제 저기 단톡방에다가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차트만 보고 하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뭐 큰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이제 환율 같은 거 환율 보고 시장을 보고 지금은 주식을 할 땐가 말아야 할 땐가 판단한다면 그러면은 그럼 어느 업종을 할 것인가? 그럼 이런 업종이 괜찮다. 반도체가 괜찮다. 2차 전지가 괜찮다 하면은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동시에 어떤 종목이 딱 나오면은 그때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어때? 수급이 붙었어? 재료가 어때? 실적이 어때?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면은 매집비 프로그램이 거래량을 포착을 해주고 그 이외의 것은 우리 멘토님께서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단톡방에 보면은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매집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10월 9일까지 계속 제가 매집비를 업데이트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TLB라든가 유진테크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DDR5 관련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다라고 했던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아직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당 종목에 어떤 이슈가 있어요,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유효합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노란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전석 멘토님이 그 이외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재료를 설명해 주시면서 전략까지 봐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그렇다면은 다음 주장에 공략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있습니다. 들고 계시는 분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무료로 들어오시거나 문자도 있죠. 샵 3989번, 샵 3989번, 개미대학 이렇게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한 20분 조금 넘게 남았거든요. 우리 멘토님께서 그냥 종목 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주시지만 사실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없고요. 재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빨리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된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라떼 주식입니다. 오늘 1부 개미대학 전석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1부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장 이양 이후에 어떠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매집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매집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를 통해서 종목을 발굴할 수 있을지 좀 자세한 강의들 들어보면서 그에 대한 전략까지 평일에도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을 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 샵 3989번으로 개미대학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집비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멘토님을 통해서 강의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이제 매집비 프로그램을 이제 돌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많이 이제 증가한 그런 부분을 돌려보고 또 하나는 어디를 돌려면은 이제 21선을 좀 보고 이제 돌려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매집비를 돌려볼 때 그리고 이제 어느 구간을 중점적으로 돌려보는지 그다음에 또 보통 21선 눌림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21선 눌림목 혹은 세력의 매집 원가를 알아보고 이때쯤에는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자료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보시면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 장의 그림으로 이제 설명한다면은 바로 21선 쌍바닥인 것 같아요. 이 이미지는 제가 쓴 책입니다. 저기 개미대학 세력의 매집 원가 구하기라는 책인데 이 책이 한 300페이지가 되거든요. 근데 300페이지가 되는 거를 그냥 단 하나의 문장으로 말하라 그러면 21선 쌍바닥인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 쌍바닥인데 이제 이게 뭐 단타든 스윙이든 아니면 중장기 투자자든 간에 다 요거 하나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단기야 뭐 데이 트레이딩이야 그러면은 뭐 1분봉 쌍바닥에서 산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스윙 투자자야 그러면은 일봉에서 이렇게 쌍바닥에서 사면 될 것 같고 나는 중장기 투자자야 그러면은 주봉에서 이렇게 쌍바닥에 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어느 이평선을 쓸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분봉 같은 경우에는 한 20일 이동 평균선을 좀 쓰면 되는 것 같고, 일봉에서는 이제 좀 나눠집니다. 일봉에서 중기냐 중기냐 단기라고 했을 때 단기에서는 3일선을 좀 쓰면 될 것 같고 중기에서는 21선을 좀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봉에서도 주봉에서는 중기냐 장기냐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중기냐 장기냐 관점으로 봤을 적에 중기에서는 3일선, 그다음에 장기에서는 21선을 쓰면 되거든요. 뭐 이제 말이 많았는데 그냥 21선 쌍바닥에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1선 쌍바닥에 사라는 얘기를 뭐 이렇게 책까지 썼어. 간단하게 왜 안 해? 라고 했을 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저도 책을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농담이고 이제 21선 쌍바닥에서 사야 되는 그런 뭐랄까 배경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 지식을 통해서 습득을 돼야만 21선 쌍바닥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지금부터는 21선 쌍바닥이 왜 중요한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선을 이제 세력선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산술적인 표현으로 20일 동안 종가합의 평균이라는 이런 관점으로 하면은 이게 분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로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가 차트 분석은 사람이 하는 일로 바꿔야 돼요. 그냥 산술적인 표현으로 종가합의 평균이라 하면은 이 차트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의도를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20일 평균선은 뭐냐면 20일 동안 그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20일 동안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참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뭐가 보이게 되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력이라고 했었을 적에 돈이 뭐 100억, 200억 있습니다. 시가총액 그래서 3, 400억 막 주물럭주물럭 걸려고 해요. 한 번에 살 수 있을까요? 한 번에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세력도. 리스크 관리면서 분할 매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내려오는 주식을 이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호재가 있어서 매수를 해요. 예? 매수 분할 매수를 쭉 합니다. 분할 매수를 쭉 하면서 나타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상승 변곡점. 상승 변곡점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다시 한번
세력이 하루 동안에 어떤 주식을 다 못 사요. 자금을 못 해요.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구간이 뭐냐면은 상승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상승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세력이 없고 여기는 세력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승 변곡점이 세력의 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 나감에 있어서 생긴 상승 변곡점이 세력의 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멘토님, 사실 세력이 있고 없고의 그 중요성은 알겠는데 21선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최소 단위라죠. 이제 세력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사부작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할 때 최소 분할 매수 단위가 이제 20일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네. 여기 만약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려서 분할 매수한 결과 그리고 나타난 상승 변곡점을 세력의 본전이라고 했었을 적에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왔었을 적에 여기서 어느 시점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 세력이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여기 이제 뭐가 취여가 되냐면 세력의 본전이 있는 거예요. 본전. 이 대목에 세력의 본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었을 적에 만약에 세력이 만든 그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했었을 적에 자기네들 본전을 훼손하고 싶을까? 훼손하고 싶지 않을까요? 훼손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랬었을 적에 여기서 가격 방어에 매수세가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1선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21선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논리는 분봉에서도 똑같아요. 만약에 데이트레이더라든가 아니면 단타, 장중인지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느 주가가 뭐 5분봉에서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5분봉에서 21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그러면은 살짝 상승 변곡점 만들고 다시 이렇게 빠질 때 여기 당일 단타 세력들이 아직 홀딩하고 있고 자기가 이 가격은 본인이 싸다고 생각해서 내선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추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제 책에 이제 26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게 21선입니다. 21선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상승 변곡점 만들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세력의 본진이라고 했어요. 여기를 훼손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훼손 안 하고 정말 세력이 있다면은 이렇게 해서 쌍바닥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자인 여기를 A라고 했었을 적에 저 A 세력의 본전을 지지하느냐 못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차트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세력의 본전을 딱 지키게 되면은 쌍바닥이 되지만 본전 여기 만약에 세력이 없다고 하면은 뭐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락 N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바닥이냐 하락 N자냐는 이 세력의 본전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지하게 되면은 이렇게 쌍바닥이 되는 거고 지지를 못하면은 하락 N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세력의 본전이 있고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상승 변곡점 만들고 있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 변곡점을 만들고 내려오다가 여기 정말 이 종목을 기회라고 생각한 스마트머니, 빅머니가 들어왔다라면은 다시 한번 그 들어왔을 때 이슈와 재료가 살아있다면은 거기를 지켜준다는 거죠. 거기를 지켜주고 이렇게 쌍바닥이 돼요. 이거는 뭐 아주 뭐랄까 현실적으로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근데 이 방법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어려운 보조지표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튜닝은 순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이동평균선, 캔들 요거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판단 요소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적응하기 쉽다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작년 이제 환율이 막 1,400원대일 때 저기 뭐 대한민국 경제 뭐 나락으로 갈 때 보면은 여기 상승 변곡점 있죠. 상승 변곡점을 이렇게 여기를 훼손하지 않죠? 훼손하지 않고 여기를 딱 딛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여기 상승 변곡점 거기를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모두 이제 삼성전자 계속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여기 상승 변곡점 있죠. 여기를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또 뭘 그리고 있습니까? 쌍바닥을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그 9월 1일 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 우리도 납품해요라고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왔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을 해서 상승명을 만들어지고 거기를 깨지 않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이 21선 이동평균선을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은 다음 주에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21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한번 상승명을 만들고 여기 외바닥입니다. 외바닥에서 다시 꺾어졌었을 적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세력의 본전이라고 했었을 적에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은 쌍바닥이고 이렇게 내려가면 사랑의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21선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필요충분 조건이 있어요. 21선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필요충분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3일선에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파동 3일선이 쌍바닥 그리는 겁니다. 21선이 내려올 때 3일선이 이렇게 자잘하게 쌍바닥을 그리면 21선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파동입니다. 쌍바닥. 이런 3일선 쌍바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21선이 이렇게 내려올 때 3일선 쌍바닥 칠 때 전지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21선을 돌파하는 당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A 포인트를 지점을 훼손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21선을 돌파하는 이 지점. 이 지점이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멘토님 21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1선에서 쌍바닥을 이룰 때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21선 밑에서 3일선이 쌍바닥을 치던가 아니면 21선을 돌파하든가. 이제 크게 이제 지금 오늘 요거 좀 시간이 좀 그러니까 두 개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유진테크가 거죠. 예, 유진테크가 있죠. 네. 유진테크도 보시면 정확하게 뭐 쌍바닥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근데 하나의 바닥이 아닌 쌍바닥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원가를 확인하는 거죠. 매집 원가를.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매집 원가를 확인하는 거고 네. 세력 입장에서는 그 쌍바닥에서 추가로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력은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니까 이렇게 만든 상승 변곡점에 돈이 투입이 됐을 거 아닙니까? 많은 돈들이 투입이 됐겠죠. 그러면은 투입됐었을 적에 다시 내려왔었을 적에 내가 투입된 원금이 있는데 그 원금이 만약에 10,000원이다라고 했었을 적에 10,000원에 뭐 100억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뚫고 내려오면은 여기다가 돈을 댄 투자자도 이렇게 뭐 과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또 여기가 가격이 싸다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들어와요. 그 재료가 살아있다라면. 그래서 그냥 쌍바닥에서 사시면 돼요. 쌍바닥에서 사시면 되는데 그 21선이 이제 결국 우리는 이 추세가 좀 중요한 거잖아요. 21선이 좀 중장기적으로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좀 내가 들어갔었을 적에 좀 안 물리고 좀 물려도 다시 내려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애들 트램블린이라고 하나 애들 뛰어다 노는 이렇게 뛰어노는 트램블린 그런 역할과 같은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게 21선 이렇게 우상향이거든요. 그래서 유진테크도 보면은 여기 A 지점 세력의 본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언제를 좋아하냐면은 미리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니까 21선이 쌍바닥인데 그 밑에서 3일선이 이렇게 쌍바닥 그리는 걸 좋아해요. 예. 이런 걸 좋아하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쌍바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적에는 이렇게 21선을 돌파할 때를 매수 포인트로 잡으면 되죠. 이것들을 유진테크나 삼성전자를 매집비 프로그램이 지금 발굴을 해줬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매집비 프로그램 발굴했다는 얘기보다는 네. 어떤 차트가 이렇게 전개되어 있으면 그때 이제 매집비를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만든 21선을 쌍바닥으로 만든 도대체 스마트 머니가 있는지 빅머니가 있는지 그거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반영된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멘토님.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언제 네. 이렇게 뭐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시간이 빨리 지나서. 네. 그래서 오늘의 종목을 좀 잠깐 준비를 해드리면은 이제 보시면은 오늘 종목 바로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보시면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아비코전자는 종목입니다. 아비코전자요. 아비코전자인데 이게 그 수동투자 전문업체죠. 그러니까 DDR5 결국 이제 DDR5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 네. DDR5 관련주인데 그 DDR 전환시 판매 단가가 높은 파워 인젝터가 이제 신규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요거는 뒤에 이제 그림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 판매 단가가 5배에서 6배가 증가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게 5배, 6배가 증가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DDR5가 이제 가파르게 침투율이 2023년 다 갔잖아요. 이제 내년 침투율 중에 내년 침투율은 45에서 48%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컨센서스가 내년 실적이 그냥 한 자리에서 세 자리로,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드라마틱하게 이제 변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이제 5배에서 6배 들어가냐면은 이제 화면을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 파워 인젝터라고 그래가지고 메탈 파워 인젝터라 가지고 요게 이제 전력 반도체고요. 요게 전력 반도체고, 근데 전력 반도체 옆에 이제 수동 소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DDR5에서는 새로 이제 저게 이제 같은 DDR5 모듈 안에 이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게 굉장히 수혜를 입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비코 전자가 또 고객사 요구에 따라서 요구에 대응해서 이제 공장을 새로 짓고 이제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조사들은 뭐냐면은 이제 개발 단계에서는 돈을 못 벌어요. 근데 그다음에 생산하고 양산 과정에 거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비코 전자가 이거 양산 과정까지 들어갔거든요. 공장을 짓고. 그래서 이제 아비코 전자가 좀 괜찮다. 내가 봤을 때는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매집비서부터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이제 9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월 9일까지 어저께까지 이제 매집비가 14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47%면 어느 정도 기준일까요? 최소한 제가 의미를 보여잡는 게 130%예요. 1.3배인데 147%면 좀 괜찮게 나왔고, 네. 9월 1일서부터, 아니, 9월 1일이 언제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6% 상승할 때거든요.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뉴스가 나왔었을 적에. 그리고 이제 요 근래 이제 11월 1일, 요 근래 지난 한 달 동안 봤었을 적에도 135%가 나왔고,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전체 창구에서는 이제 꾸준히 이제 매수세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오늘 21선 쌍바닥 얘기를 했잖아요. 21선 쌍바닥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21선이 이렇게 원바닥, 투바닥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네, 쌍바닥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선이 밑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죠. 이렇게 241선이.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할 건데, 제가 좋아하는 좀 파동이 있거든요. 어떤 파동이냐면은 이 옆에 밑에 241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장기 이동 평균선, 1년치 이동 평균선이. 그리고 그 위에 21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다 확인을 한 거예요. 다 확인을 한 건데, 그러니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다 확인하고 상승하기 위한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흐름이네요. 우상향 흐름이죠. 네. 예, 우상향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좀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도 의미 있는 그 매출이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최대 분기 수주를 했다고 했는데, 결국엔 파운드리면 전방 산업이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아비코 전자가 탑재되는 DDR5도 분명히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좀 추가적으로 좀 이게 차트에서 좀 중요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하락 추세가 일단 몇 번이 보시면은 한 번, 추세선을 좀 그려보면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벗어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도 지금 다 벗어나고 바닥을 올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상승 모멘텀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HBM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밸류에이션 상단에 지금 주가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조금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우실 텐데, 이 DDR5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대비 그 상단 아니고 중하에 많이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삼성전자도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보다 낫고, 그다음에 아비코 전자도 괜찮다. 밸류에이션 비교했을 때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들고 왔고요. 그다음에 진입 가격대는 이제 요 14,000에서 16,000원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유 기간은 항상 이제 3개월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년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최소한 내년을 바라보고, 이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년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12,000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은 매집비가 포착이 된 아비코전자로 일단 오늘 라떼 주식에서 한 종목 제시해 드렸습니다.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안내해 드렸지만 말씀 주셨던 대로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저희가 비중을 실어 나아갈 예정이니까요. 전석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하단의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라떼 주식 이제 2부로 넘어가면 전석 멘토님 만나보실 수 없고 자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바로 입장을 하시거나 만약에 노란톡이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문자도 좋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보내는 사람을 적으시고 내용에다가 개미대학 네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아비코 전자에 대한 전략들 조금 더 자세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평일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라떼 주식 일부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잠시 후에 뵐 겁니다. 저희가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